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2기 체제를 열었습니다. 특히요, 대의원의 20% 정도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 것과는 다르게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명확했습니다. 지지율 88%로 압도적인 비율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건데요. 2위와의 차이 78%였습니다.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란 예상은 했었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 실감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시즌2는 권리당원들의 힘이 실리면서 더 강력해진 모양새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장면을 저희가 압축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기호 6번 이은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봉주 후보 최종 득표율은 11.70%. 네, 서영주 의원님. 네. 가장 큰 이변은 정봉주 후보의 낙선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의 흐름상 이게 5위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정봉주 후보도 예측하지 못했었고, 정치에 대한 어떤 흐름을 분석하는 분들도 설마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5위 밖으로 밀려날 표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봉주 후보가 나름대로의 어떤 승부수를 던졌고, 승부수가 이제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를 5위 안으로 봤던 것 같은데, 예. 당원들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 하나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뭐 명파리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개인적인 발언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예. 라는 발언이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은 명파리가 아니라 본인 같은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우고, 그다음에 정말로 집권을 위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그 진정성 자체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한 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발언으로 모두 퇴색되면서 결국에는 당원들한테 배척되는 후보로서 좀 자리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저는- 사퇴하라라는 프레카드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85.4%의 역대 최고의 이 득표를 얻은 대표인데, 예. 이 대표를 많이 준 것들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리를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채우겠다라는 염원이 가득한데, 그 어떤 얘기들 중에 가장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금기가 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발언을 재각인시키면서
결국엔 스스로 이 게임을 오버시켜버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좀 예. 그런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2위에서 6위로 추락하면서 낙선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명팔이라는 그 워딩을 쓰는 그 발언 때문이라고 보세요? 예, 그게 뭐 결정적인 작동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2위에서 6위로 최종적으로 됐지만 처음에는 사실 1등이었잖아요. 예, 1등을 달리고 있었던 정봉주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교체를 먼저 했죠. 예, 김민석 수석 최고로 앉힌 다음에 그것이 계속 2등으로 꼭 유지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전현희 후보 6등과 지금 2등이 맞교체되는 네. 정말 이변 중에 이변을 낳게 되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팔이 사건이죠. 사실 정당사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저것을 너무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정봉주 후보가 좀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은 명팔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과거에 우리 용팔이 사건 있잖아요. 87년도에 네. 통일민주당 전당대회 방해 사건으로 뭐 조폭들이 난무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기억에 있는데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밀어내기 하는 저렇게 전략적으로 고도의 전술로 어떻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봉주 후보를 콕 찍어서 6등으로 밀어낼 수 있는지 좀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민주당의 모습을 좀 이번에 목격하게 됐는데요. 네.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표를 분산하면 저렇게 절묘하게 6등으로 밀어냈는지 그 극성 지지층들의 어떤 전략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이로써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봉주 후보의 모습을 보고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생각과 다른 언어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당의 민주성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좀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최고위원들 5명 모두가 누가 더 찐명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친명 마케팅을 통해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는 뭐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고위원은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명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가 한 번에 6위까지 밀려나서 결국엔 탈락을 했다. 한마디로 찍히면 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은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이걸 다들 반면교사 삼겠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죠. 자, 이번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 한마디가 다 가른 전당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전현희 의원님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전현희 의원님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발언을 하시진 않았어요. 분명히.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과 영빈을 향해서 살인자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절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전현희 의원님이 2등까지 치고 오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생 싸움에 어른이 개입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부당한 개입에 화가 났으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불만을 표출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불만의 표출이 좀 과격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날아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이 당의 지도부가요. 당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좀 막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속성상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친박 감별사니 하면서 돌아다녔던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민주당 내에 수박 감별사, 찐명 감별사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호가호위를 하는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번에 8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이거 훈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족쇄라고 생각하시고 더 경계하시고 극성 당원들 이런 분들 조금 더 거리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다른 당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첫날 메시지 어땠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입니다.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연합 정치를 하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밀착 공조를 하자는 뜻입니다. 공조요. 예, 지난 4.10 총선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생산적 경쟁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사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사회권 민생 선진국이 크게 보아 지향점이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검찰 독재, 친일 밀정 정권을 몰아내는 데서도 우군이고 동지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적 경쟁 관계를 통해서 더욱 밀착 공조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22대 국회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되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만 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번 주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을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이게 여당에 대한 뭐 반감 혹은 반사 이익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거쳤을 때 정당 지지율이 꽤 올랐었죠. 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후보의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좀 밋밋하게 뭐 끝날 수 있었던 어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지막까지 뭐 초미의 관심사가 좀 있었다. 정치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 자체도 평가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초반의 기대만큼 많은 거를 못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조금 갈팡질팡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국에는 조금 다소 큰 정당 지지율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고요. 예. 조국 혁신당도 지금 좀 소폭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산하면 50% 넘는 전체의 이 진보 진영 내의 정당 지지율을 볼 수 있어서요.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거의 무능에 가까운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임기 첫날부터 여야 대표의 이제 회담 일정 잡기가 아주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양당 대표의 오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회담을 제안한다. 대단히 환영한다. 그동안 여야 사이에서 듣지 못했던 나름의 이제 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담을 거쳐서 실무회담이죠. 회담을 거쳐서 날짜가 잡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브리핑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브리핑이 아직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식 비서실장의 발언을 준비를 했고요. 오신환 의원님, 25일 오후 3시 일요일 날 만나기로 돼 있어요. 네네. 어떤 의제가 예상이 됩니까? 뭐 의제는 뭐 각 당이 이제 나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발빠르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고 네. 바로 즉각 응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진에게 의제에 대한 부분들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 여야의 뭐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당연히 순리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국회가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재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그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본인이 얘기하고 앞세우고 있는 민생. 네. 다만 근데 앞서 언론에 보셨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주 이것이 과연 양쪽이 상호 존립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딜레마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원에서의 싸움들이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확보, 더 확장을 위해서 우클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야당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100을 다 못 가지더라도 일부 양보하더라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뭐 여러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원내에서의 지금 아직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안착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가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일부 양보를 할지 그 과정에 따라서 아마 합의가 또 정치가 복원될지 말지가 가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성현 의원님,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 관련된 의제도 예상은 되거든요. 네. 논의를 한다면 이게 급물살을 타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야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안 못 받겠다. 내가 제3자 추천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대법원장이라는 구체적인 추천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그래 한번 받아보겠다. 그대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외통수예요.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물러날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래 한동훈 아니라도 받을 테니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제보 공작이니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는요. 상당히 구차해집니다. 정치인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요. 조변석계 하는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지나다 보면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지금 딱 2달 전에 이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가 되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대표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걸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예, 최상병 특검법안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제안하는 최상병 특검법안. 그래서 요거는 한동훈 위원장 대표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받아오실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이상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젊은 장병이 죽은 일인데 모두가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견이 좁혀져서 진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야 회동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온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0월 중에 1심 선고 예정인 게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요 2건이 있습니다. 저기 뭐 유죄가 나오거나 일부 유죄가 나오면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보엽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분석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 이후 명백한 위법 행위, 중죄가 드러나서 구속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진실을 다툴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는 그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반영돼 있는 것 이미 같습니다. 반영돼 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0개 넘는 혐의의 재판만 7개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총선 때도 그 재판받느라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지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경은 수사를 아예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대통령의 명예가 얼마나 지대하길래 몇천 명의 통신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보면 야당 정치인, 언론인, 언론인의 자녀, 언론인이 가던 식당 주인 이런 무관한 사람들까지 언론 보도에는 3,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에 달할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당 정적 죽이기, 대통령 지키기 위한 수사는 투망을 던져놓고 뭐가 나올 때까지 막 뒤지는 척하고 자기들 수사는 그렇지 않은 것. 이 본질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자, 오신환 의원님. 리더십 흔들릴 가능성 없다. 김보엽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물론 3심 재판이니까요. 1심의 판결이 이제 9월 6일 날 공직선거법이 결심 공판이 남아 있고 네. 또 9월 30일 날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임박해 왔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사실은 7개 사건에 11개 혐의, 4개 재판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1심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 1심이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달리 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한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다시 보존받은 국고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이 하죠.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지금 허위사실 유포는 김문기 씨에 대한 것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중하게 공직선거법에서 양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이게 단순히 몇백만 원 벌금으로 나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 출신들 원외 인사들이 초1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해서 굉장히 주말 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 시점일까요? 그거는 뭐 시점은 잘 모르겠으나 예. 이제 좀 뭐 전당대회도 끝났고요. 따져보면 그 모임의 면면을 보면은 좀 아픔, 동병상련을 겪으신 분들께서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일의 이름이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늘 정진하자라는 예. 뜻에서 초일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그냥 사조직일 공산이 큽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다들 이제 공천에서 아픔 겪었던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의 그 차후에 정치적인 역할을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저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모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비명계 전직의원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연임 대표가 됐는데 네. 15명의 말하자면 초일에 말하자면 벤치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 세력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좀 향후의 민주당의 집권에 대한 어떤 플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 모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멀리 평가하고 보고 모였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